시작하겠습니다. 자, 엑스코스트 TV 제 17회 방송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코넥스빔 적산 대표 백봉현 소장이고요. 옆에 유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쉬었죠? 예, 네, 왜 쉬었죠? 이제 자, 새 버전 준비하려고 네. 시작했습니다. 새 버전은 이제 8월 말에 저기를 했죠. 네. 오픈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손을 보고 그다음에 드디어 오늘 첫 방송을 신버전으로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제 17번째 방송인데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표준품 셈을 갖고 네, 대략 한 달 반 정도 한 6주 정도 걸쳐서 저희가 표준품 해설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엑스코스트 9버전을 갖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1위 대가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신 버전, 드디어 신 버전으로 이제 첫 방송을 하는 날인데, 네. 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세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떤 게 바뀌었나요? 신 버전은 물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다 모르겠네. 네, 크게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일단 뭐 기존의 프로그램의 이제 화면 구성들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원래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개발 중이다 보니까 네, 화면 배치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화면이 아마 10년, 20년 갈 정도로 UI를 다 다듬었어요. 그리고 스펙북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죠. 물론 완벽한 기능은 아닙니다. 계속 지금 작업을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제 교육하면서 아마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서. 크게 이제 전체적인 화면 틀을 바꿨고, 네, 그다음에 스펙북이 추가가 됐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도 이제 많이 늘었죠. 자원이라고 그러면 1위 대가? 예, 1위 대가. 1위 대가 개수가 예. 자재들도 총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나라장터에 있는 전체 쇼핑몰 데이터, 네,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있죠. 네, 가격 정보 데이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원 데이터가 한 48만 종 정도 될 거예요. 48만. 48만 종. 예. 48만 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또 스펙북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스펙북 데이터는 아직 오픈 안 했죠. 네. 스펙북 데이터가 오픈되면 이제 업체 공급자가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100만 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견적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가 정보보다 더 엄청나네요. 많습니다. 물가 정보보다. 이야. 제가 이제 그 지난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엑스코스 사용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저도 이제 잠깐 이제 새 버전으로 해서 저는 이제 스펙북까지 이제 잠깐 구경을 좀 하고 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예.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만 여태까지는 골라서 자재도 고르고 했는데 스펙북에는 그게 사진 형태로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객관식 형태로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예. 골라서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한 거가 하나면 그와 유사한 것들이 다른 스펙들이 이제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부분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예. 보니까. 근데 어제 제가 밴드에다 공지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AI 기능을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추가가 되면 네. 검색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지금 검색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특정 그 단어로만 검색하잖아요. 이 연관된 단어를 없죠, 지금은. 예, 찾아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명칭이 아니면 예. 검색을 못 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상태로서 검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AI로 개발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검색하고 또 연관된 제품을 찾기 위한 거죠. 우리가 뭐 철근이라 검색하면 철근과 검색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철근과 연관된 다른 단어들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이제 나라장터하고
지금 나라장터에 있는 거하고 가격 정보 데이터가 예. 현재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서 검색하려면 이제 그 키워드가 우리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그 키워드가 우리하고 맞지 않는 키워드로 돼 있어요. 많죠.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이 다 손으로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분석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검색 키워드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데이터 양이 이제 48만 종, 예. 뭐 50만 종이 되는데 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코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예. 철근을 검색을 했어. 예.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레미콘, 이제 예. 콘크리트 검색을 했어. 예. 안 나와요. 예.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안 나와요. 예. 그게 이제 그 명칭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콘크리트. 네. 그래서 이 앞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인식을 또 못 하고.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검색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앞자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든 다 나오잖아요. 너무 이제 다른 것들이 검색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검색하는 수준으로 지금은 예, 막아놨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과부하가 많이 생기니까 줄이려고. 그리고 지금 과부하라기보다도 이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죠. 그리고 마우스를 돌리면 계속 페이지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한 1000 페이지가 나와버린다면 그게 다 한 번에 나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끊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처럼 예. 검색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지금은 이제 메뉴 화면을 바꿨고 네. 이제 스페프까지 넣었고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신버전 맞이해서 이제 화면도 저희가 바꿨어요. 이게 장소도 예. 지난번까지 했던 자리하고 좀 이제 바꿔서 이제 하는데 뒷배경이 비슷할 겁니다. 좀 모니터도 이제 큰 걸로 좀 바꿨고요. 네. 하여튼 새로운 마음으로 신버전에 대해서 예. 새롭게 한번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신버전을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자, 화면을 열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엑스코스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엑스코스트라고 검색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바로 뜨죠. 그래서 xcost.me라고 뜨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좀 크게. 네. 그래서 잘 보여요. xcost.me라는 홈페이지예요. 누구나 쓸 수 있어서 나 개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라고 한 거예요. 네. xcost.me예요. 그래서 xcost.me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떠요. 그래서 배려가 뭐 뜨는데 이거 닫아버리신 분들은 바로 못 가잖아요. 네. 그때는 여기 소프트에 가서 네. 통합 내역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예, 여기로 소프트웨어의 통합 내역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네, 여기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주소는 똑같이 링크 네. 해놨어요. 네, 들어가서 보시면 이 주소가 자, 여기 자료실에 보면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가서 첫 번째 xcost setup.me라고 있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더블 클릭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하단에 보면 뜨죠. 이걸 설치를 하시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뭐 설치 방법은 그대로 다음만 누르시면 돼요. 네. 다음만 누르시면 되고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런처라는 게 떠요. xcost.exe 파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이 런처라는 걸 다운받게 돼요.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뜬다 이거죠. 예, 런처라고 떠요. 그리고 설치 위치를 보시면 탐색기를 열어봐야 되겠네요. 탐색기. 설치 위치도 알고 파일이 어디 저장되는지도 알으셔야 되죠. 그럼 C에 가서
C에 가면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있죠. X86. 이게 물론 이제 버전이 다 틀리겠지만 X86에 들어가셔서요. 하우코스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하우코스트라는 폴더. 하우코스트. 자, 하우코스트라는 폴더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엑스코스트 프로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 설치하면 자동으로 생겨 있는 네, 거죠? 자동으로 생겨나죠. C 드라이브 생겨나는 거죠. 네. 뭐 D에도 설치하신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설치하시면 이 밑에 보면 마스터라는 폴더가 있죠. 마스터. 이 마스터라는 폴더에 이 프로젝트 목록이 저장이 되고요. 네. 목록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고 여기 보시면 되고요. 설치 위치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 위치만 좀 아시면 되겠죠. 엑스코스트 프로라는 폴더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은 이제 어디에 저장되냐면 기본적으로는 C 드라이브에요. C 드라이브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폴더에 엑스코스트 데이터라는 폴더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 프로그램이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실행이 돼요. 인터넷하고 관계가 없어요. 로그인 뭐 이런 거 로그인 기능만 사용할 때만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밑에 뭐가 하나 떴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 설치하신 분들만 처음 설치하시면 이 창이 하나 떠요. 샘플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떠요. 교육용 파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다운 받아볼까요? 하나 클릭하고요. 다운로드 누르고요. 떴죠? 아, 자동으로 그 등록이 된 건가요? 자동으로 등록이 됐죠.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샘플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다운받으시면 이게 누르시면 네.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샘플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 두 번째 것도 다운받을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만 누르면 바로 등록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오, 생겼네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네. 필요하네요. 이게 네.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거든요. 예. 이것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업데이트. 근데 이 프로그램은 프리웨어다 보니까 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실시간이라고 해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네. 업데이트, 그러니까 자동 업데이트. 새 버전이 나오면 자동으로 런처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유지 관리 때문에 그런 거죠. 구버전이 막 있다 보면 설명도 힘들고 버그가 나잖아요. 과거 버전에. 그러면 그걸 조치하기 쉽지 않으니까 신버전으로만 제공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건 별도로 없어요. 메뉴가.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작업을 할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럼 이제 화면 구성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의 화면의 어떤 작동 원리죠. 네. 작동 원리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시면 화면 전체가 어떤 거 같냐면 윈도우 탐색기처럼 생겼다는 거죠. 자, 윈도우 탐색기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프로젝트는 파일들이고요. 네. 왼쪽에 있는 이 창은 뭐냐면 폴더예요. 폴더. 그죠? 폴더가 돼 있고 밑에 하부는 뭐냐면 밑에 하부가 있잖아요. 이 하부들은 상세 보기 화면들이에요. 자세히 파일들의 구성 요소들의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성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위에 보시면 상단의 메뉴면 추가라는 메뉴가 있고요. 추가라는 거면 파일을 추가한다는 뜻이겠죠. 네. 공사 파일을 추가한다.
공사 파일 등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만든 파일을 XCT 파일이죠. 확장자가 XCT로 된 파일을 내가 여기다 등록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등록을 누르면 바로 여기 등록되겠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가족이라는 이미 만들어진 네. 데이터를 가져오기. 예. 등록이다.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XCT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요. 더블 클릭해서 여시려고 해요. 엑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엑셀도 엑셀 안 깔면 안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은 엑셀 깔고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데 그렇죠. 캐드도 그렇고 예. 이거는 좀 다르죠. 예.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사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똑같이 하나를 더 복사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원본을 우리가 원본 작업하다가 수정해서 안 돼버리니 실수하면 안 되니까 사본을 복사해서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는 뭐겠어요? 삭제는 그냥 삭제죠. 그 다음에 해제라는 개념은 뭐냐면 해제. 이 등록 아까 했잖아요. 등록의 반대말이죠. 등록한 거를 등록해서 취소하겠다. 등록 해제네요. 네, 그러니까. 등록 해제. 네. 그래서 해제 등록 해제로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엑스코스트에서 만든 엑셀 파일을 가져온다든가 다른 프로그램 중에서 에서 만든 엑셀 파일도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 하나의 메뉴 갖고 다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만든 엑셀 파일 가져오기. 이 두 가지 형식의 엑셀 파일 가져와요. 엑스코스트 거하고 네. 뭐뭐뭐 회사의 엑셀 파일이죠. 이 두 개만 현재 가져와요. 이 국내 견적 프로그램이 총 11종이거든요. 엄청 많네요. 예, 11종에서 다 가져올 수는 없고, 네. 근데 11종에서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XML 파일 가져오기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 쓰면서도 XML이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XML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견적 프로그램이, 이게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보통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 프로그램끼리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뭘로 정했냐면, 텍스트 파일로 정했어요. 유니코드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한 칸마다 띄어 쓰는 거 있잖아요. 분명, 규격, 이 단위를 어떤 탭 단위로, 탭이죠, 탭 단위로 이렇게 띄어쓰기 해가지고, 그거를 저장해서 주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환성이 떨어졌잖아요. 텍스트로 저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XML이라는 이제 그 데이터 호환 규정을 만든 거죠. 네. 이게 이제 2010년경 됐을 거야 아마. 그쯤에 이제 조달청에서 네. XML 호환 규정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XML로 그러면 다 제출해라. 그래서 견적 프로그램 11종이 그죠? 저희까지 포함해서 11종이에요. 그래서 11종이 이 XML 호환 규정이라는 매뉴얼을 발표하고 각 프로그램 회사들이 이 XML 호환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고 다시 읽어드릴 수 있게 이걸 만든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열 수 있는 그렇죠. 호환 파일인 거예요. 예, XML. 예.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은 아니고 네. 모든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어떤 뭐랄까 제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져야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달라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쓰려고 프로그램을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 XML이라는 게 있게 되면 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XML을 보내주세요. 그럼 딱 그걸 받아봐서 어떤 프로그램도 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저거. 그렇죠. 이걸로 읽어드려서 네. 그러면 내역사가 그대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XML이라는 거죠. 그럼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또 XML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XML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있는 게 뭐냐면 상단 메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단 메뉴에 저장 경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데이터를 내가 C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디폴트로 해놓으면 나중에 C 드라이브가 윈도우가 문제가 생기면 포맷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강제로. 그러면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주는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나 다른 드라이브를 경로를 저장할 수 있겠죠. 파일 저장 경로를 이럴 때 씁니다. 새로 고침은 뭐냐면 여기 있는 보시면 윈도우 탐색기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날짜들이 있잖아요. 이 날짜들이 보면 여기 보면 날짜들이 있어요. 네. 이 날짜들이 날짜하고 생성된 시간과 수정된 시간이 있죠. 네. 이거를 새로 고쳐주는 거거든요. 새로 고침이라는 기능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새로 고침 쓰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폴더처럼 만든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폴더 추가. 이렇게 폴더 추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2020년 2020년 프로젝트. 그죠? 이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하위에다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폴더 추가를 눌러가지고요. 상반기 아니면 뭐 관내역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래서 입찰 뭐 이런 거. 또 한 공사에 프로젝트가 계속 여러 개 1안, 2안, 3안, 4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땡땡땡 프로젝트. 한 개 프로젝트를 여러 개 들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요 두 개. 네, 샘플 프로젝트. 네, 샘플 프로젝트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Shift를 눌렀어요. Shift를 누르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제가 옮겼나요?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가볼게요. 이제 옮겨졌어요. 들어가 있네요. 이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졌네요. 예. 그리고 자원도 공사 프로젝트하고 자원 프로젝트는 원래 타입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를 갖다가 자원 프로젝트로 옮겨도 돼요. 그럼 자원 프로젝트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원 파일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원 프로젝트에 이제 자원 관리를 하시면 되고, 네.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로 그냥 해도 되고. 그렇죠. 네. 뭐 1년에 몇 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럼 그냥 공사 프로젝트에다가 다 넣어도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원을 많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네. 1년에 12번 나오고 그러면 12번의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뭐 교육청에서 따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H 따로 나온 게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무슨 SH 따로 나온 게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자원 데이터들을 좀 구분해서 관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 자원을 내 실행용으로 또 만들 때가 있어요. 민간공사 실행용으로 자원을 따로 만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자원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꼭 자원을 넣지는 않아도 된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편의상 이제 분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공사 프로젝트에 자원을 넣어도 되고, 예. 자원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공사를 넣어도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밑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밑에 개요를 보시면 사실은 이 개요를 전혀 손 안 대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써셔도 돼요. 나는 이거 밑에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소수점에 예민하신 분들은 쓰셔야 돼요. 이제 소수점이 한 자리가 더 있고 덜 있냐에 따라서 또 반올림이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밑에 개요를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거는 공사 개요예요. 우리 개요 도면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공사 개요에는 공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파일이 저장된 경로가 나오죠. 이 경로를 바꿀 수 있죠. 밑에 폴더 모양이 있으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폴더 모양이 있죠. 이걸 가지고 경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파일 저장된 경로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달청에서는 이 공사 구분이라는 걸 쓰게 돼요. 이 공사 구분은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사 구분을 그때 이제 해줘야 되고요. 이제 민간공사에서는 구분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건축 면적, 연면적, 이거 이제 관리하실 분들은 직접 입력하시고요. 이 계산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평균적인 어떤 공사비를 계산하기 위한 용도로 쓰겠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밑에 보면 확정 단가라는 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확정 단가 있죠. 확정 내역. 확정 내역은 우리는 이걸 이제 원내역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단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 물가 정보, 물가 자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최저 단가로 하겠다는 거죠. 네.
어떤 분은 평균가로 해달라고 뭐 평균가는 없어요. 평균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상한가냐, 그러니까 상한가냐 가장 하한가냐. 높은 거냐, 가장 낮은 거냐. 예, 이거 두 개를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저 단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코드 품목 형식의 XXX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코드 자리가 자재 코드는 16자리고요. 1위대가 코드는 12자리예요. 그 다음에 중장비죠. 중장비 같은 경우는 1위대가 코드가 17자리예요. 17자리라는 기준은 조달청에서만 허용이 돼요. 17자리가. 민간 뭐 다른 기관에서는 16 프로그램기 호환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조달청 시스템에서는 17자리가 안 되면 오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중장비가 17자리로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코드가 최대 17자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릿수가 길면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4자리씩 끊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4, 4, 4 이렇게 끊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4자리씩 끊었다는 거죠. 그래야 이 숫자가 코드가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은 뭐냐면 이제 뭐죠? 소수점 정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역서의 단가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표준 품셈에 보시면 지난번에 품셈 교육하면서도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소수점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내역서 단가는 첫째 자리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내역서 금액은 소수점들은 다 버려야 돼요. 금액에는 소수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위 대가의 내역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째 자리에서 버리라 이렇게. 두째 자리 이하에서 버리게 돼 있어요. 아니, 두째 자리 초과죠. 그러니까 두 자리가 초과되는 것들은 버리라. 그 다음에 수량 산출 근거도 이건 이 수량 산출 근거는 뭐냐면 우리 뭐 수량 산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량 산출서의 소수점을 셋째 자리에서 버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기본값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 내역서 1위 대가 내역서의 품목 규격 단가 이거 뭐냐면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죠? 우리가 보통 인부 그러면 보통 인부가 청소용으로도 쓸 수 있고 정리용으로 쓸 수 있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다 보통 인부는 똑같이 이름이 명칭이 적혀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역서 자원에는 자재 단가에 노임 단가에는 보통 인부가 한 명이지만 이걸 가지고 다양한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조달청 단가, 거래 가격, 유통물가, 조사가격 1, 2 이렇게 기본값으로 세팅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물가 자료, 물가 정보도 사용자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5개 단가만 세팅하게 돼 있어요. 6개는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저기 한 달 뒤에 네. 개선이 돼요.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5개의 단가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5개 아니, 된다면서요? 조달청 가격, 거래 가격, 유통물가, 물가 자료, 물가 정보 5개다가요. 예. 조사가가 하나를 해가지고 6개 단가가 보여요. 6개가 보인다라는 예. 거예요. 지금은 5개가 보이는 예. 거고. 그래서 6개가 보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물가 정보 5건, 그러니까 5건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지금 물가 자료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5개로 늘고 예, 5개 늘고. 플러스 하나가 이제 조사 가격이고. 예. 그리고 조사 가격 1에다가 이제 전문 견적 비교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환율이 나오는데 이 환율은 중장비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죠. 중장비가 수입 중장비 같은 경우들 있죠. 수입산이에요. 그러면 $1 환율이 바뀔 때마다 가격이 바뀌겠죠.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여기다 이제 환율을 넣어주는 거죠. 환율이 뭐 1월 1일 날 발표된 것들 보통 1년 내에 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안 바꿔도 되고 달러가 많이 뭐 급등한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걸 조정해 주겠죠. 그 달에 이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단가 산출 계산 이거 뭐냐면 우리가 공량 단가 산출에 보면은 뭐 Q값 뭐 이런 변수들 나오죠. CM, N 이런 거 살 때 쓰는 자릿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칸들도 이거 뗄 수 있어요. 떼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중장비에서 이제 하루 작업 시간이죠. 그래서 1시간당 우리가 보통
1단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1단 개념으로 돼 있는데 중장비 같은 경우는 시간당 노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시간당 노임을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수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첫 번째 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할증들이에요. 우리가 야간 작업한다든가 주야간 작업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터널 구간 작업한다든가 이럴 때 할증들이 이제 계산되는 건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것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뭐랄까 개요 부분이죠. 개요 부분의 기능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 창들은 이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창이 좁으신 분들은 이렇게 합치죠. 제가 창을 이렇게 합쳐 버릴게요. 합치는 건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합쳐 버려요. 합쳐 버렸더니 이제 창이 어디 나와요? 이렇게 작은 탭으로 나와버리죠. 한 번에 좁아져 버리죠. 그 모니터 한 개 쓰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겠네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창을 좁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제 하게 해놨어요. 기존에는 화면이 HD 화면으로 보게 되면 밑에 개요창이 화면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 화면을 위해서 맞춰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자동 맞춤 기능이요. 이렇게 해서 개요 부분은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런 기능 안 쓰고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그죠? 한번 열어보는 게 낫겠죠? 어떻게 이제 화면이 구성되는가 보려면 한번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을 누르면 바로 열려요. 더블 클릭을 누르거나 그 찍고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화면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화면 구성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화면 구성인데 아마 이제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화면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글씨가 작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용에는 좀 더 좀 자세하게 또 확대해서 이제 해드릴 거고요. 이제 상단 메뉴들을 이제 보시면 좀 상단 메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메뉴들을 숨겨놓으니까 못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의 메뉴가 다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저도 편하더라고요. 메뉴를 오른쪽 마우스 한 번 더 누르는 것보다 덜 누르잖아요. 그냥 바로 눈으로 보고 누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 상단 메뉴를 보시면 이제 하나씩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 어떨 때 쓰는지. 자, 맨 앞에 있는 메뉴부터 해볼게요. 자, 기본 화면은 이렇게 화면을 다 모두 펼쳐놨잖아요. 근데 한번 누르면 이 공종 트리가 숨겨지죠. 한 번 더 누르면 펼쳐지고요. 두 번째 거 뭐냐면 상세복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하단이에요. 하단이 숨겨지고 다시 펼쳐지고. 상세복이 편하네요. 그냥 누르면 되네요. 예. 지난번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뭐 찾아가서 눌렀는데 예. 바로 누르면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계산식은 뭐냐면 엑셀처럼 여기 보면 수식 창이 있어요. 이게 엑셀처럼 이게 수식 창이 있죠. 그래서 여기 수식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 자, 계산기 한번 넣어볼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넣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엑셀에도 기린 기능 있죠. 3 나오네요 지금. 예. 이렇게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예. 이렇게 계산해주는 이 계산기를 난 끄겠다 이거죠. 안 쓰겠다. 안 쓰겠다. 예, 쓰겠다. 열이 하나가 추가되네요. 예, 행이.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화면을 구성하는 기능이고요. 몇 가지 없죠. 버튼이 하나도 세 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품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색 찾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버튼의 검색은 뭐냐면 이 내역서 상에서 품목을 검색하겠다는 거죠. 이 창은 엑셀하고 똑같아요. 엑셀에서 컨트롤 F 찾기. 예, 이 기능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레미콘 그러면 레미콘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를 누르시다가 다음을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찾아가죠. 그래서 찾기 기능 할 때 쓰고요. 그럼 이거 혹시 단축키가 컨트롤 F인가요? 컨트롤 F예요. 엑셀하고 똑같은데.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서 나오죠. 컨트롤 F가 있을 건데 찾기가.
못 찾겠다. 아무튼 컨트롤 F를 하든지 아니면 네. 저 위에 검색이라는 거를 네. 품목 찾기 네. 검색 예. 그리고 이제 특정 단어에서 검색하고 싶으면 이걸 체크하시면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품명에서 검색하겠다, 아니면 어디서 검색하겠다. 금액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단가가 숫자를 찾을 때 단가가 얼마짜리를 찾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품목 찾기라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이 뭐죠? 모든 자원을 저장해 놓고 쓰잖아요. 네. 그 자원 데이터를 우린 자원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원 사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원 자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자 이름은 다르게 부르는데 이럴 때 쓰는 기능이에요. 자원 찾기라는 기능은.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자 오른쪽에 뜨죠. 이 오른쪽에 화면에 자원창이 뜬 거네요. 예, 자원 화면이 뜨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자원을 이제 가져다가 쓰는 방식이 있고 복사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직접 만들기도 하고 가져다 쓰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화면 구성은. 품목 찾기를 누르든지 아니면 F5 키를 누르든지 예. 자원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근데 이 다른 단축키는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F5키란 단축키를 한번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F5키예요. 불러오기. 이렇게 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대면 마우스를 딱 올리시면 단축키가 보여요. 이 아마 화면이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마우스를 올리시면 단축키가 보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만 올려놓으면 단축키가 보이게 해놨어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F5키를 이용해서 오른쪽 화면을 열고 닫고요. 닫을 때는 여기 오른쪽 끝에 가면 닫기가 있어요. 닫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열고 싶으시면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기존처럼 화면을 뗄 수 있는 건 같아요. 이게 화면을 뗄 수 있죠. 오른쪽 화면을 뗐죠. 네. 그래서 이걸 화면이 좁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탑업으로 올려놓고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닫고요. 이 상태에서 창을 닫았잖아요. 닫았고 다시 열잖아요. 그럼 이제 팝업으로 떠요. 계속. 같은 위치에 뜨네요. 네, 같은 위치에. 그래서 화면이 이제 좁으신 분들은 이렇게 창을 분리한 상태에서 이 닫기 누르시면 이제 열기 누르면 이렇게 새 창으로 뜬다는 거죠. 그리고 화면이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당겨서 오른쪽에 배치하셔서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위치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작업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탭들이 기존도 탭이 이렇게 있었죠. 일대가, 단가 산출, 노임, 경비, 자재, 표준시장 단가 이렇게 6개 탭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이건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자 일대가하고 표준시장 단가하고 같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대가로 작성할 때가 있고 표준시장 단가라고 해서 그렇죠. 조달청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걸 같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이 탭을 제가 뗐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지금 누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오른쪽에다 이렇게 대면요, 여기 창이 2개가 되어버려요. 와, 오른쪽은 표준시장 단가, 네. 왼쪽은 일이대가. 예. 와. 그래서 양쪽에서 화면을 2개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데 화면이 좁으신 분들은 못 하니까 이렇게 가셔서 또 만약에 노임 자재를 보고 자재를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자재를 떼고 당겨서 이렇게 넣으시면 네. 자 3개의 화면을 동시에 열어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재와 일대가와 자재와 노임을 다 같이 볼 수 있다. 다 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 위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럼 모니터만 있으면 다 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밑으로도 배치해도 돼요. 네. 밑으로도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화면이 좁으신 분들은 상하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네. 일대가는 상위, 자재는 하위 이렇게 네.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 자재가 어디 갔죠? 여기 있구나. 자재를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원래대로 하고 얘도 원래대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예. 얘기네, 사용자가. 예. 그리고 이 순서를 만들어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데카 다음에 자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 산출이 여기 중간에 오고요.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죠. 탭의 순서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여기 보면 필터라고 이 작은 글씨가 보여요. 이 필터는 뭐냐면 필터 말 그대로 필터죠. 이제 뭘 필터 할까요? 일단은 내역서에서 쓰는 것만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사용된 자원, 사용된 것만 보고 사용된 싶다. 품목만 보고 싶다. 이럴 때도 쓰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트리별로 보는 게 귀찮다. 나 한 번에 다 보겠다. 그럼 전체 보기를 눌러주면요.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이 품목이 전체가 다 보여요. 한 번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필터에 가시면 품목 전체 보기를 눌러볼까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 품목이 몇 개가 없네요. 이데카에 가서 해볼게요. 자, 이데카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할게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이제 옮기시면 이것도 분류가 이동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U를 눌러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새 버전은 아마 이게 없어질 거예요. 근데 자, 전체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체 보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아까 제가 분류를 했잖아요. 옮겼는데도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코드 순서대로. 그래서 코드 순 자, 전체가 정렬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품명순 자 바뀌었죠 방금. 품명순으로 바뀌었나요, 지금은? 예. 그 다음에 가격순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세요. 가격순으로 봤더니 낮은 순부터 비싼 순. 자 단가가 빠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재료비 단가가 빠진 것들은 정렬해서 볼 수 있잖아요. 와. 이게 항상 어려웠거든요. 단가가 예. 없는 게 있거든요. 예. 작업하고 나서. 예. 이 필터를 보면 예.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뭐 폼센 페이지 순. 그죠? 어. 폼센 페이지 순을 한다든가 아니면 합계의 금액 순. 자 이렇게 하면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쭉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필터 기능이 있으면 검토하기가 좀 편해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 필터 기능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건 안 보이네요. 삭제된 품목 숨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원 데이터 다운 받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자원을 이제 다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원을 다운 받는데 왜 자원이 없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인 자원을 저희가 배포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자원이 추가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공식 자원을 안 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다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일단 네이버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2020년 영어네 7월 1일 대가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하반기 1일 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7월 1일 대가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 맨 상단에 떠 있죠. 맨 상단에 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 예, 1위 대가.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눌러볼게요. 들어가서 자 7월달 이걸 다운받아볼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등록하는 절차도 여기 보면 설명이 돼 있어요. 등록 절차 설명이 돼 있는데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프로젝트로 가고 싶으면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창 닫아 버릴게요. 자원창은 이제 닫고요. 자, 다시 프로젝트로 가고 싶으시면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라는 탭이 나오죠. 프로젝트 탭.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탭이 있는데 여기 가셔서 이제 다운받은 걸 열면 되겠죠. 그래서 열면 되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등록. 공사 파일 등록. 위에도 나왔죠. 등록. 공사 파일 등록이에요. 등록을 누르시고 아까 다운받은 것 중에서 2016년 D 드라이브 볼게요. 자, 2010년 내가 8월달에 놓을게요. 8월달 거를 만약에 더블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럼 2017년 데이터 7월달 데이터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겠죠. 8월달은 저희가 아직 배포를 안 했어요. 작업 계속 중이어가지고 아마 1대가가 많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1대가 추가를 하면서 이제 아직 배포판을 아직 안 만들었고요. 지금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사 파일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원도 등록을 한 건가요? 아까 다운받은 예, 거? 등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시청자 한 분이 네. 자원을 다운 받은 다음에 네. 그 폴더를 엑스코스트 데이터 아까 C 드라이브에 있는 엑스코스트 데이터라는 폴더에 꼭 넣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폴더에 넣었더니 등록이 안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다른 폴더에 안 넣어도 등록을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어디다 했냐면 다른 데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지금 지금 바탕화면에 놓고 한번 해볼까요? 바탕화면이나 다른데 그러죠 뭐. 어디다 여기, 그럼 다운받았죠? 등록을 해제해 볼게요. 등록 해제. 등록 해제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탐색기를 열어가지고요. D 드라이브에 아무데나 넣어볼까요? D 드라이브에 여기 있잖아요. 이 폴더를 네, 그냥 D 드라이브 넣어볼까요? 자 이거를 바깥에다가 네. 이렇게 저장했어요. 네, 여기 이제 D 드라이브인 거죠. 네. 그럼 위치는 상관없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오른쪽 모use 누르고 공사 파일 등록 네. 이렇게 누르시고 D 드라이브에 더블 클릭. 됐네요.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파일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N 드라이브만 아니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네. 이게 그럼 아까 그 C에 있는 엑스코스 데이터에 자료가 들어가게 돼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C에 있는 엑스코스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새로 생겨요?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D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 D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D에 있는 저 파일을 지우면 지워지는 같이 거예요?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원본의 위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장 경로를 만약에 마음대로 내가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저장 경로가 위에 보시면 저장 경로가 있어요. 이 저장 경로가 아마 C 드라이브로 돼 있을 거예요. 네. C 드라이브로 데이터가 돼 있죠. 경로가 C 드라이브로 돼 있잖아요. 네. 나는 D 드라이브 바꾸고 싶다 그러면 D 드라이브 가가지고요. D 드라이브에 엑스코스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 폴더든 상관없는 거죠? 네, 아무 폴더 상관없어요. 내가 폴더를 네. 만들면 되는 거고. 예, 내가 만약에 여기다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네. 폴더. 새 폴더가 만약에 내가 위치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데이터를 만들면 새 폴더에 저장돼요. 새 폴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의심하신 분이 있어서. 그럼 공사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네. 공사 추가. 그래서 공사명을 그냥 새 공사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새 공사 넣고 프로젝트 명도 새 공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성. 자, 새 공사가 생겼죠?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어디에 가 있을까 이제 찾아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겠죠. 네. 그러면 탐색기에 가셔가지고 새 폴더에 가시면 새 공사라고 저장돼 있죠. 아까 지정을 거기서 네. 했죠. 저장 경로. 예, 저장 경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저장 경로를 따로 안 건드리면 C 드라이브에 예. 엑스코스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이제 그렇죠. 되게 돼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 값은 C 드라이브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D 드라이브나 이쪽 위치로 바꾸고 싶으면 네. 사용자분들이 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 네. 자, 1부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네. 자, 10분 쉬고 11시부터 네. 2부 순서 진행을
하고 11시 50분에 예. 이제 종료하는 걸로 예. 계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겠습니다.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 버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펙북이 추가가 됐다. 예. 이제 요렇게 이제 크게 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검색 기능을 이제 계속 추가해서 이제 똑같은 아이템에 대해서 이름이 달라서 검색을 못하는 경우를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건 약 한 달 정도 이제 걸린다는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해서 이제 설치하고, 그 업데이트는 요거는 이제 설치하면 이제 실행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별도의 업데이트가 기능이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화면 구성, 내역, 그다음에 자원, 뭐 실적 단가, 자재 이거를 화면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셨고, 필터 기능. 필터 기능이 되게 이제 유용할 거예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자, 그것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예.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 배치하는 것부터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사용자가 이제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보니까 화면을 픽스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지금 기존 버전에 보면 여기 그 카테고리 있죠. 카테고리가 이게 화면이 조정이 이게 잘 안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면 조정 다 새로 바꿨고요. 이걸 갖다가 떼가지고요. 나는 오른쪽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은 오른쪽에 공정터리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배치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있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더 화면을 키울 거니까 네. 오른쪽으로 몰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원가계산서 있죠. 원가계산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역서를 보다 보면 공정별 직계표하고 원가계산서하고 같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금액 변동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데 예. 이게 안 됐었죠. 그러죠. 그럼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원가계산서 띄우고 확인하고 다시 닫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 원가계산서 있죠. 이 원가계산서를 이렇게 탭을 지금 누른 상태예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에다 딱 배치하면요. 화면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와. 자, 그러면 원가 계산서하고 내역서를 지금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집계표를 오른쪽 만약에 내 금액을 수량을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집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집계는 여기 가시면 공정별 집계표라고 있죠. 상단에 보면 있어요. 공정별 집계표 이걸 누르시면 집계가 되죠. 단축키는 컨트롤 S고요. 그래서 집계를 누르시면 계산이 되죠. 그러면 갱신이 되겠죠. 전체 금액이 바뀌었죠. 네, 바뀌게 되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구나. 여기 보시면 합계가 재료비 옆에 있다고 여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아마 기본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초기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네. 옮기시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보면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초기화. 자, 초기화라는 버튼이 있죠. 이 초기화를 누를 때 마우스 누르면 창 초기화가 있고 컬럼 초기화가 있어요. 예. 창 초기화는 이 창이 배치된 거를 내가 처음 상태로 돌리고 싶다. 그리고 컬럼 초기화는 아까 컬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컬럼 초기화를 누르면요. 자, 바뀌죠. 원래대로. 컬럼 초기화는 이 열의 배치가 열의 원래대로 배치가 간다. 바뀐다는 거죠. 아. 다시 해볼까요? 자, 이 재료비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막 이거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경비를 뭐 맨 앞에 넣고요. 그러면 합 제동형을 쓰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형태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들어가셔서 컬럼 초기화 누르시면 컬럼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기본 세팅,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네.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죠. 네. 근데 지금
됐네요. 안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넘어갔어요. 컬럼 초기화. 창초기화라는 건데 전체적인 화면이 이제 초기화되는 거고, 예. 칼럼 초기화는 이제 요 지금 열의 열이 이제 바뀌는 예. 이제 그런 거란 얘기죠. 예. 지금 인터넷이 끊긴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수동으로 옮기면 되겠죠. 예. 그죠? 하여튼 제가 뭐 수동으로 옮기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수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렇게 재료비 예. 앞에 옮기시고요. 노무비, 농업에 옮기시고요. 경비, 경비 이렇게 합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창초기화를 누를 때 네, 속도가 느리죠. 네,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에서 다시 그 설정을 다운받게 해놨어요. 왜냐면 막 그 구버전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딱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 다시 다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느리지만 나중에 안정화되면 그냥 로컬에서 저장된 거 갖고 초기화 시킬 거예요. 네. 지금은 인터넷에서 새로 다운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서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재계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재계산 됐죠 방금. 자, 오른쪽 마우스 안 보였어요. 순식간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네. 재계산. 재계산 누르시면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니까. 예, 예. 그럼 다시 하나 해볼까? 이쪽에 그럴까요? 오른쪽에서. 그러면 이제 600으로 가고요. 네. 그리고 집계를 하면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선 꼭 집기 하고 넘어가야 예, 돼요. 예. 그래서 상단에 가면 집계가 있어요. 공정별 집계. 네. 이걸 한번 누르시고 총 공연 금액이 바뀌었겠죠. 예,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서도 갱신해야 되겠죠. 네.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네. 재계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재계산 누르시면 금액이 바뀌죠. 바뀌네요. 예. 바뀌죠. 아, 자, 이렇게 원가 계산서도 이렇게 새로 갱신된다는 거죠. 왜 실시간으로 바로 안 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실시간 계산은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요, 컴퓨터를. 아, 그래서 상당히 느려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위를 업데이트해서 그 네. 상위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넘어가야지 속도를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내역에서는 반드시 공정별 집계표를 눌러서 네. 금액을 이제 네. 바꿔주고 네. 원가 계산에서는 컨트롤 아까 뭐였었죠? 컨트롤 F4인데 F4를 눌러서 예. 재계산을 해준다. 예. 그리고 기초 자료 다운로드란 게 뭐냐면 이 원가 계산서 요율표가 기본으로 지금 7.9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지워버렸잖아요. 지워버렸다 칠게요. 7.9를 얘가 지워버릴 때 있죠. 간접 농비를 지워버렸어요. 예. 그리고 뭐 이게 공사가 소규모니까 뭐 이거 다 지워버렸다 쳐요. 네.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게 초기 값이 뭐였지? 초기 세팅값 잊어버렸잖아요. 그 초기 세팅값이 물론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이 오른쪽에 가면은 이 초기 설정값이라고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8%돼 있죠. 네. 초기 설정값은 8%돼 있단 말이에요. 이 초기 설정값은 뭐냐면 현재 프로젝트가 설정값이고 초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는 설정값이에요. 그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면 이 초기에 설정된 값이 복사되는 거죠. 내 프로젝트에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것도 지워버리고 저것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기초 자료를 다운로드를 시켜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뜨는데 자 최신 원가 계산서 설정을 내가 다시 다운받고 싶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있겠지만 지금 원가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다시 서버에 다운받는 거죠. 그래서 재계산을 누르시면 뜨죠. 그래서 서버에서 다시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워버려도 이제 좋죠. 클라우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런 게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날려먹으면 다시 달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 세팅값으로 가가지고 8%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원가 계산서고요. 원가 계산서를 다시 이렇게 합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합체를 했어요. 합체를 하면 이제 원가 계산서가 맨 앞에 있고요. 네. 이게 탭을 조정할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야, 마음대로 뜯다 붙였다 할 수 있네. 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설정이죠, 설정. 이 설정은 뭐 할 때 쓰냐면 우리가 보통 합산 제외 광급자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죠? 요일 바뀔 때 설정창도 팝업 띄워놓고 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좋죠.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창이 기존에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설정이 뭔지 볼까요? 설정에 들어가면 첫 번째 뭐냐면 실행 비목이에요. 이 실행 비목은 실행예산 쓰신 분들만 쓰겠죠. 이거 갖고 실행 내용 만들겠다 하신 분들은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품목을 다 바꿀 수 있겠죠. 이 재료비 안에다가 무슨 뭐 본사 재료비, 그죠? 비에다가 뭐 본사 본사 현장 재료비 이렇게 구분하신 분도 있고 비목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가 계산과 관련된 것들은 뭐냐면 이 공정 구분이라는 거예요. 공정 구분. 공정 구분이 이 해당 공정을 우리가 이 원가 계산서에다 반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작업 부산물은 A3에 저장되게 해라. 그런데 A3은 또 뭐지? 헷갈리잖아요. A3은 뭐고, CO 는 뭐고, 타입 A는 뭐고, 타입 B는 뭐고, 그러잖아요. 헷갈리죠? 이게 이 화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답답함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원가 계산서를 열고요. 이 설정이라는 탭을 오른쪽에다 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죠. 한눈에 보이네요. A3, A1이 있네요, 저게. 네. 왼쪽에. 그래서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세요. 원가 계산서하고 바로 옆에 보면 설정 화면이 같이 나란히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화면을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요. 네.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러면 한눈에 보이나요? 네. 한눈에 보이죠? 자, 이제 그러면 앞에 잘 보이네요. 예, 이 원가 계산서의 맨 앞에 보시면 A, A1, A2, A3, AS, B1 이렇게 코드가 있죠. 네. 이 코드가 이 원가 계산서의 공정 구분 설정에 있는 코드하고 같은 코드예요. 네. 그래서 작업 부산물은 A3이죠. 그러네요. A 타입에 지금 A 양식을 하고 있죠. 네. A 타입에는 작업 부산물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철거를 하다 보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재들이 나오죠. 네. 고철들. 그걸 나는 이 작업 부산물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작업 부산물로 세팅을 해주면 이제 각 품목에다가 이걸 이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작업 부산물 A3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광급자재비는 DJ. 그럼 DJ는 밑에 가면 있겠죠. 쭉 가서 D로 가볼게요. D. 여기 있네, DJ. 예, DJ가 밑에 광급자재비. 나오죠. 광급자재비로 나오죠. 예. 그러면 DJ로 되어 있는 것들은 광급자재비는 여기에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놓냐면 위치가 달라요. 광급자재비가 도급 금액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제외된 경우도 있고 그죠. 도급이라는 건 공사를 준다는 거죠. 예. 일을 준다. 일을 줄 때 나는 광급자재비는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 도급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광급자 광급 뭐 도급자 광급 뭐 이렇게 나눠지죠. 광급자 광급은 관이 지급하고 관이 공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할 때 이 기능을 쓴다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개 화면을 나란히 배치해 놓고 세팅을 하니까 빠르겠죠. 그럼 외자재는 만약에 외자재는 D7에 구분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D7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대문자로 넣을게요. D7로 넣으시면 자 외자재라고 세팅한 것들은 전부 다 D7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는 어디다 넣을까요? 만약에 도급금액 안에 포함시키니까 공급가액 바로 앞에 D8로 넣어볼게요. D8 우리는 폐기물 처리비를 하겠다. D8로 폐기물 처리비를 한다. 자 세팅창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D8에 폐기물 처리비가 저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설정을 다시 이제 합체. 자 설정을 이제 맨 끝에다 놓을게요. 오른쪽 끝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내역서를 갈게요. 자 내역 화면을 맞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공정 구분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공정 구분 보이시죠? 네. 이 공정 구분이 이 원가 계산서 그러니까 내역서에서 제외시키고 제외된 만큼을 원가 계산서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가시면 공정 구분에 이 토공사를 전부 다 내가 광급자재로 바꿨다 이거죠. 네.
이렇게 쓸 일은 없지만 토공사 전체를 광급자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계를 할게요. 여기 집계를 누르시고 이제 원가계산 한번 가볼게요. 원가계산으로 가시면 재계산 한번 해줄게요. 아무튼 재계산 돼 있을 건데 여기 가시면 광급자재비가 아까 뭐였죠? 바뀌었어요. 순 금액이. 자, 372 375 981이라는 금액이 광급자재비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원가계산서에 보시면 내역서에 보시면 토공사 금액이 372981이죠. 두 개를 화면을 같이 비교해 보면 더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원가계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거니까. 자 이렇게 떼가지고요. 이렇게 좁혀 볼게요. 금액만 네. 나오게. 자, 아이고. 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토공사 광급을 했는데 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뭐 네. 다른 걸로 한번 해볼 샘플로 해보면.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네. 폐기물 처리로 바꿔버릴게요. 아니, 뭐 외자재? 사급 외자재. 외자재로 바꿔볼게요. 그럼 외자재를 아까 제가 세팅했죠. 네. 그리고 와서 집계를 한번 해야 되겠죠. 반드시 공정별 집계를 눌러야 되네요. 네, 공정별 집계를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원가계산서를 새로 고침해야 되겠죠. 고침. 재계산을 누르시면 외자재가 어디 있죠? 외자재가 외자재를 안 만들었는데 아까 외자재를 타이핑을 안 했어요. 아니, 설정을 예. 했는데 여기 이걸 여기네. 건데.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타이핑을 안 했기 딥 때문에. 할때 여기다가 외자재 이렇게 넣었잖아요. 예. 자 확대해 볼까요? 자 아까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외자재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까 그럼 설정에서 예. 설정 창으로 가서 이제 네, D7을 예. 외자재라는 명칭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가볼까요? 설정에 가서 외자재. 왜 이 이름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외자재 이거는 딱 붙여놨잖아요. 근데 아까 거기는 이 편집을 위해서 띄어쓰기 해놨죠. 그래서 좀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이거는 좀 알아서 쓰셔야 돼요. 그럼 원가 계산서 양식에 저걸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출력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명칭을 다르게 불러요. 띄어쓰기도 문제가 네.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코드 A, B, C, D 뭐 D1 이게 중요한 거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원가 계산서로 와가지고요. 아니 여기 저 내역서로 와가지고요. 자 이걸 다시 이제 원가 계산서를 이제 원가 계산서는 이해되셨죠? 어떻게 한다는 거는 네. 이제 물론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오늘은 전체 화면 구성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결합을 해볼게요. 결합. 다 결합해서 내역서로 왔어요. 자, 이 상태가 이제 다시 처음 상태로 왔죠? 이제 설정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지금 마우스를 제가 하나씩 눌러볼까요? 자, 여기 수량에서 엔터, 엔터. 자, 엔터 키를 치니까 한 칸씩 넘어가죠. 아래로 내려가네요. 네. 아 일단 제자리에서 한번 찍고 아래로 내려가네요. 그렇죠.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칸씩 넘어간다는 때, 네.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다 이거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상단 메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터키 동작이라고 적혀 있죠. 엔터키 동작. 엔터키 동작을 어디에 써 있어요? 안 보여요. 상단 메뉴에 상단 메뉴 어디? 오른쪽 끝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 자리. 그게 엔터키 엔터 동작. 예, 엔터키. 엔터 동작으로 되어 엔터 있네요. 동작. 예. 이 엔터 동작이 마우스를 한번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두 번째 거는 마우스를 한번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한 번 누르면 수정 모드가 네. 되는 거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거로 선택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역서로 가셔가지고 엔터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오른쪽으로 가죠. 일단 수정 키가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방향으로 가네요. 예. 그 수정 키가 안 들어간 게 낫겠죠? 바꿀 수는 있어요. 아니 그거는 좀 다를 거예요. 예. 사용자가 원하시면 예.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정 모드로 저는 이제 수정 모드로 많이 써요. 네. 이 수정 모드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한번 누르면 수정 모드니까. 어차피 수정 모드는 다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수정 모드로 해놓으면 계속 제자리에서만 있는 것 같고. 네네. 그죠? 네. 다음 넘어가면
불편한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안 써요. 이걸 써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도 이제 실버 화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실버로 바꾸시면 이제 화면 구성이 실버로 바뀌고요. 네. 블랙으로 바꾸시면 블랙으로 바뀌고요. 블루로 바꾸시면 블루로 바뀌죠.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는데 저는 화이트가 깔끔해서 네. 화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 가시면 이제 화면 화이트가 나오죠. 자,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밑에 이제 하부 창들이죠. 1대가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구조가 같아요. 엑스코스 2 버전, 프로 버전하고 네. 현재 있는 건 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메모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면 메모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메모장이 밑에 보면 메모장이라고 있죠. 메모장 눌러볼까요? 이 메모장을 누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메모장이. 예. 자, 그럼 품목을 찍고 메모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구조분 먹매김 해가지고 네. 물량을 다시 확인할 것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 메모를 확대해 볼까요? 자, 물량을 다시 입력할 것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잖아, 이 부분은. 근데 표시를 안 해놓으면 내가 어디다가 메모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자, 노랗게 표시되죠. 약간 색깔이 노랗게 예. 베이지색 비슷하게 돼 있네요. 예. 또 그냥 메모가 아니라요.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요. 보이네요. 물량을 다시 확인할 것. 네. 오, 밑에 거하고 똑같네. 예, 이렇게 와. 물량을 다시 확인할 것 이렇게 내용이 보여요. 저희가 내역을 하다 보면 야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야지. 예. 야 저건 어떻게 해야지. 예. 해놨는데 잊어먹죠. 엑셀에서는 저게 가능하잖아요. 엑셀에서는 오른쪽에다 뭐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저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저렇게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고 가면 100% 잊어먹거든요. 그리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출력하잖아요. 네. 엑셀 변환시키면 이 메모가 출력이 돼요. 메모도 출력이 돼요. 예. 그럼 필요한 정보들을 써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예. 이거에 내가 작업한 뭐 예를 들어서 구조 옥맥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내가 근거를 표준품상 어디서 적용했고 네. 단가는 내가 A 사건을 적용했고 뭐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메모가. 예. 그래서 음. 엑셀 공종별 내역서 있죠. 네. 오른쪽 마우스, 그 비고라는 오른쪽에 숨김이 있잖아요. 네. 그 숨김을 펼치시면 메모가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 메모장이 그대로 출력되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검토 보고서 같은 거 하신 분들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추출해가지고 따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그럼 출력을 하기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내는 건가요, 출력이? 그거는 옵션을 안 만들었어요. 출력하고 안 하고 이거 네. 옵션을 안 만들었는데 네. 필요하면 해야죠. 기본은 출력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옵션을 만들어요? 저게 그러니까 출력이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다 내가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네. 그런 기능이다. 예, 그래서 아마 옵션을 그럼 만들게요. 옵션을 만들어서 네. 엑셀을 메모장을 출력을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게. 그럼 내가 뭔가 내역을 만들다가 뭔가 밑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나만의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공식적으로 나중에 보고서를 꾸리기 위해서 이제 예.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데 예. 왼쪽에 여기 예. 첫 번째 열에 노랗게 예. 베이지색으로 예. 간다라는 거네. 색깔이 네. 변한다. 네. 그리고 와. 이 메모를 지우고 싶으면 이제 메모를 지우잖아요. 네. 지우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같이 그죠, 없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모장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메모장을 내가 같이 동시에 보고 싶단 말이에요. 메모장도 같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메모장을 이렇게 찢어서 밑에다 하단에다가 한 배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배치하시면 자, 1위 대가도 보이고 메모도 보이고. 그렇죠. 메모장을 이렇게 작게 해도 되거든요. 네. 40기기 안 쓰니까 메모장을 작게 배치하고요. 자, 그럼 메모장을 이렇게 쓰면서 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서 메모를 나는 메모해야지. 이게 화면 창을 뗄 수 있다라는 게 네. 엄청난 거거든요. 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창은 다 분리가 돼요. 이제 여기 전부 다 분리가 돼요. 예. 위치도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자 1위 대가를 먼저 볼게요. 자 1위 대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한번 볼까요? 1위 대가는
그러니까 이게 1대가 목록이잖아요. 네. 목록이 되고 이 밑에 1대가 내역이에요. 그럼 1대가 목록의 품목들은 다 자재나 1대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또 창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른쪽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여주죠. 아예 그냥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네.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냥. 그러죠. 그래서 와. 한눈에 보는데 이것도 화면을 내 맘대로 또 쪼개고 내 싶어. 맘대로 배치하고 싶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 이렇게 실행을 갖다가 밑에다가 배치하고요. 그죠? 와, 창을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산출식을 보고 있다든가 그러면 산출식을 갖다가 이렇게 밑으로 배치하고 이야. 이렇게 밑으로 배치하고 옆으로 해도 돼요. 그죠? 와. 업체장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한눈에 이제 화면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뭔가 눌러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창을 배치하고 싶은데 내가 원래도 돌리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대나우시 창초기화. 창초기화를 이때 쓰는 거네요. 예. 이걸 누르시면 창이 원래대로 기본 바뀌죠. 세팅 값으로. 예. 네. 근데 뭔가 좀 이 버전에는 뭔가 있네요. 버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창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창 보기로 하는 거예요. 네. 들어가셔서 메뉴를 이 창 보기라는 거 있죠. 네. 이걸 이용해서 창을 일부분만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역서 부분이잖아요. 그럼 내역서 중에서 1위 대가 중에서 3세 내역이 없어졌어요. 이걸 누르시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본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쉬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하부 구성은 내 마음대로 구성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자, 1위 대가를 오른쪽에 보고 싶은 사람도 있대요. 1위 대가를 오른쪽에 아래다 놓지 네. 말고.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얘가 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어떤 거냐 상근하신 분들이 그래요. 상근하신 분들이. 아, 길으니까. 예, 상근이 길기 때문에 네. 옆에다 보고 싶다. 네. 하부에다 보니까 불편하다. 네. 그럼 이때는 창을 떼가지고요. 예. 오른쪽에 배치해요. 와. 자, 그러면 자, 상근이 옆에 오른쪽에 보이죠. 네. 그럼 길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보이죠. 와. 그래서 상근은 이렇게 보겠다. 그럼 1위 대가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위 대가도 이렇게 보이겠죠. 아, 산근은 길게 나오니까 이게 네. 필요하네요. 땅굴이 그럼 좀- 산근 하시는 분들 정말 편하겠는데요? 예.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쭉쭉 한번 내려볼까요, 이거 전체적으로? 네. 메모장 아래로. 얼마나 잘 보이는지. 자, 메모장을 좀 내리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가 필요하겠네요, 산근은. 그러니까 밑에 좁은 화면에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네. 모모 프로그램은 보면 그렇죠. 밑에가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예, 상근이 너무 작은 창에서 보여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가 나와요. 작은 데서 네. 하다 보면. 그래서 한눈에 상근을 네.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와. 와. 그렇죠? 혹시 다른 내역 프로그램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제가 알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용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답답하면 못 참죠. 그럼 이런 내용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쓰는 내역 프로그램도 답답하니까 네. 아마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반영되어 있는 거는 없죠. 네. 엑스코스트가 유일하네요. 네.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이 상근의 밑에 보면 이게 또 작은 이대가처럼 펴가 보이죠. 네. 안 보이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살짝 올릴게요. 자, 산근의 밑에 보면 이 작은 창문이 뭐냐면 산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리대가들이에요. 품목들이에요. 이걸 여기서 보여줘요. 만약에 노임을 쓴다고 하면 노임을 네. 땡겼으면 여기서도 리스트를 보여줘요. 네. 그래야 내가 실수 안 하잖아요. 뭐 상근 안에 이리대가를 집어넣는데 지금 이 품목이 적용된 거야, 안 된 거야? 궁금하죠. 그렇죠. 적용된 것들은 얘가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직관적으로 밑에 볼 수 있게 리스트를 뿌려주는 거예요. 상근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목들이에요. 그럼 상근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동 덮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썼잖아요. 이 코드를.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덤프죠. 덤프트럭. 덤프트럭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덤프트럭하고 덤프트럭 자동 덮개 두 개를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사용된 품목은 하단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하기 쉽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단축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F12번인데 이걸 누르시면 내가 마음대로 화면 조정할 수 있어요. 산출식만 보고 싶다. 아니면 산출 결과를 또 같이 보고 싶다. 보통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이 출력물하고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두 개가 왜 헷갈리나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그리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놨지? 예.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산출식이고요. 네. 그 결과물이 인쇄물로 출력될 때는 오른쪽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은 그럼 결과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예. 거네요. 출력 내가 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값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네. 값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나와요. 에러. 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네요. 네, 바로 에러를 얘가 보여버려요. 와.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출력할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 값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아, 이 결과가 중요하네요. 이렇게 같이 네. 보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뭐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요. 미리 보기를 꼭 눌러줘야 돼요. 그게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보기 눌러야 또 그 창에서 에러가 나와요. 그럼 그 화면하고 두 개 나란히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닫고 또 수정하고 네. 다시 미리 보기 보고 그렇죠. 확인하고 닫고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또 화면 캡처해가지고요. 한쪽 화면에 열어놓고 예.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모든 창을 한 화면에서 이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줘요. 아, 이거 상근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대박인데요. 네, 상근하신 분들. 근데 더 편하게 해달라는데 상근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 상근을 엑셀처럼 쉽게 좀 해달라고 이리데카처럼 만들 수 있게. 그런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모 회사는 그렇게 만든다게 있었어요. 그런데 상근을 쓰는 프로그램이 11종이라고 있죠. 내역 프로그램. 내역 프로그램이 11종이에요. 그 11종이 각각 이 계산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계산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식들을 다 수용하려면 이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야 약간 XML로 호환할 때 두 개의 서로 프로그램끼리 호환한다겠죠. 네. 그런데 각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네. 수식을 얘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번 멈췄다고요? 음. 멈췄어요? 아, 카메라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화면을 뗐다 붙였다 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네요. 예. 그 카메라 어쩔 수 없고. 화면 보이는데요. 제 화면 잘 보이죠? 네, 화면은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화면을 내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아래로 배치하고 위로 배치하고 이것을 이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다 넣으면 끝에가 되고요. 네.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자, 이제 화면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전체 화면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자원도 마찬가지겠죠. 이 앞에 보면 자원이 있는데 네. 여기 이 자원은 뭐고 오른쪽에 있는 자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이 자원은 뭐고 여기 보면 자원이 있죠. 자원 탭. 자, 여기도 자원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자원을 관리할 용도예요. 자원을 관리할 때 쓴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이제 자원들을 계속 추가해서 늘릴 거 아니에요. 네. 늘려 나가면 트리도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연습용 자원이라서 아마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새 자원을 한번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자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자원 자료들을 관리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즐겨찾기라는 게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근데 이 네. 즐겨찾기는 지금 쓰지 마세요. 제가 인터넷 기반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즐겨찾기 기능은 이제 온라인에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어디든 가서 작업할 수 있죠. 요즘에 익스플로라든가 이렇게 구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즐겨찾기 담아놓죠. 즐겨찾기가 예. 내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니까 예. 그 편하잖아요. 예, 그런 기반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이게 로컬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은 이제 되도록이면 깊이 하고. 새로 하나 만들기 전에 이제 질문해 주신 거 잠깐 좀 예, 보고 예. 넘어갈게요. 네네. 뒤로 가기, 컨트롤 Z 이 기능을 아직 물어보셨는데요. 컨트롤 Z 되돌리기. 당분간 안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되돌리기를 쓴단 말은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시 테이블에 작업을 하고 있다가 수시로 저장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엑셀이라든가 이거 보면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되돌리기 기능이 있잖아요. 엑셀 있죠. 예. 캐드도 있고 엑셀 예.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걔들은. 그래서 이 저장하면 임시로 저장돼 있다가 똑같이 이렇게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상당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만약에 강제로 종료된다든가 데이터를 날려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상당히 예민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직접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저장돼요. 엑셀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그 기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장 못 해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 되돌리기는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냥 만들었다 빼버렸어요. 처음에 만들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많다라는 예, 상당히 거죠. 불안정하다. 네. 왜냐면 이제 갑자기 종료돼 버렸을 때 얘가 저장이 안 됐다든가 네. 아니면 데이터 전체를 날려먹는 경우가 몇 시간 작업했는데 날라가네. 저도 이제 저장도 안 되고. 예, 다른 프로그램 쓰면서 네. 그런 케이스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데이터 날려먹는 게 차라리 예전처럼 되돌리기 없었을 때가 더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엑셀처럼 붙여놓고 나서 다시 뭐 되돌리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이제 나중에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원가 계산서에서 네. 폐기물 처리비 합계 제외는 내역에서 적용하는데 네. 아까 그 원가 계산 화면에서 설정 가능하겠네요라고 이제 예. 써 가능하죠. 주셨는데 예.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아까 폐기물 처리비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철골 공사를 내가 할 이걸 폐기물 처리로 다 바꿔버릴게요. 네. 그러면 공정 구분에 이 공정 구분에 가면 이 공정 구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예. 여기 가셔서 폐기물 처리비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집계를 꼭 해야 되겠죠. 집계 반드시. 공정별 집계표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네. 종료됐네요. 제가 뭐가 다시 해볼게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여기서 만약에 되돌리기 이 기능을 하면 날아가는 거네요. 날라가는가? 그래서 그 작업 만들려면 하나의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엉뚱한 걸 열었네요. 자원을 열면 안 되는데. 아까 했던 게 교육용 프로젝트였죠. 네.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비를 하고 공정별 집계를 눌렀어요. 네. 자, 집계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원가 계산서에 가시면 아마 D8에다 저장했을 거예요. D8. D8이 여긴데 금액 떴네요. 네,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꼭 타이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네, 이게 다 틀려요. 이름은 어떤 사람들은 건설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넣으신 분도 있고요. 네. 가지각색으로 넣으시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에 요 금액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나오는 거고 네. 2173160 네. 이 숫자는 내가 설정을 여기 보면 D8이잖아요. 네. D8에 저장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설정에서 그렇게 돼 네, 있었죠. 네. 그 설정에 가시면 설정에 공정 구분에 자 폐기물 처리비는 A 타입의 D8. 양식 A 타입의 D8에 저장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D8이라는 행에 이제 숫자가 딱 네. 뜨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를 네. 이렇게 선택만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네. 무조건 저장되겠죠.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원가 계산서에 가시면 양식 있잖아요. 양식. 네. 양식 보면은 현재 프로젝트가 있고 초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초기 설정에 가셔서 나도 다음부터는 계속 여기 뜨게 해야지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D8에다가 폐기물 네. 처리비 하고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 D8로 좀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초기 값으로 네. 계속 가는 거네요. 네, 그럼 다음부터 새로 생성하면 폐기물 처리비가 여기 생겨나요. 그럼 초기 설정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새 자원에는 내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새 자원에 그걸 하면 네. 새 자원에는 그 값을 따라가니까. 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아까 이제 폐기물 처리 뭐 외자재 했을 때 예. 내역서상에 이게 합계가 제외가 됐는지 포함됐는지가 이제 궁금하다는 내용이에요. 제외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엑셀을 출력해 보면 아는데, 네. 자 볼까요?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엑셀 출력을 해볼까요?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요, 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자 엑셀 변환을 누르는데 네. 위에 보면 아이콘이 엑셀 변환이 있죠? 아 거기에 엑셀 변환. 엑셀 변환. 이게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체크를 기본적으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열고 나서 바로 열기 할게요. 작업. 네. 그 이제 지난번에 합산 제외라고 표시해달라는 거 제가 아직 못했거든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합산제 꼭 써달라고. 네. 근데 아직 안 써져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궁금해요. 이게 합산이 포함됐는지 제외됐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엑셀로 출력을 했어요. 예. 그러시면 이제 아까 폐기물 처리비가 여기 있잖아요. 외자재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밑에가 안 보이네. 자, 줄이죠. 밑에 보시면 공종별 직계표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공종별 직계표에서 건축공사. 예, 토공하고 아까 철콘이었거든요. 자, 건축공사의 수식을 볼까요? 7, 11, 12, 13일까지요. 네. 자, 합산을 할 때 빠진 부분이 8, 9, 10번이 빠졌죠. 네, 10. 네. 그러면 8 이게 빠졌죠 아까. 네. 이게 아까 이게 외자재였나요? 아니다. 광급자재? 네, 합산재로 해서 합산재. 관급. 이게 광급 자재로 빠져버렸고요. 그렇죠. 이거는 외자재로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폐기물. 이게 폐기물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제가 네. 표기해두는 거는 아직 기능을 안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잖아요. 예. 근데 이 기능을 아직 안 만들었지만 네. 합산에서는 얘가 제외됐어요. 한번 보시면 F2 한번 네, F2 눌러볼까요? 아니 F2로 한번 눌러볼까요? F2요? 네. F2. 네. 네. 그럼 이제 빠져 있는 게 보이죠. 예. 8, 9, 10행위. 네. 자 보시면 하나 둘 세 개가 빠졌잖아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요 비고란에 네. 이제 합산 제외라는 걸 제가 꼭 넣어달라고 강력히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될 거예요. 예. 네. 비거래 그냥 합산 제로 하면 돼요, 그냥. 네. 작업해도 하지 말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종류가 많고요. 네. 저거는 그냥 합산 제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엑셀 출력에서는 저기에 제외된 것들은 합산 제외라고 비고란에 보이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이제 하고 예. 자, 아까 진행하던 거 예. 또 진행을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내역 이제 또 바뀐 게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밑에 이제 하위 창을 닫아버릴게요. 하부 창을 닫는 방법은 상세 보기를 닫아버리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하면 되게 빨라요, 속도가. 그죠? 어떤 것도 계산한 게 없으니까 만들어도 되죠. 그리고 이때 뭐가 바뀌었냐면 이것도 잘못했구나. 자, 상세 보기를 다시 봐야겠네요. 네. 자, 상세 보기를 봤더니 이 실행 내역하고 견적 내역이 존재하죠. 실행 내역, 견적 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도급 내용 만들고 실행 내용 만들고 견적 내용 만들 때 이 세 개 내역을 이렇게 탭을 쪼개서 마음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도급 내역하고 실행 내역을 두 개 나란히 비교할 수 있죠. 네. 이게 도급 내역이 될 수 있고 이게 예. 실행 내역이 될 수 있고. 그다음 견적 내역을 밑에다 배치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창을 뗐다 붙였다 한다는 게 그런 예. 장점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창을 멀티로 관리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이걸 떼가지고 여기서 보고 다른 화면에서 보고 싶다. 그럼 마음대로 다른 화면을 볼 수 있겠죠. 네.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자,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자, 화면을 내역서를 이렇게 3단으로 분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야, 직관적이네요, 그냥. 네. 그래서 화면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
이게 당점이고요. 다시 이제 합체 해체 모드였습니다. 다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비교 모드라는 게 있는데, 도급 실행 견적 비교 모드라는 이 기능도 있어요. 도급 실행 비교 모드. 자 이거를 갖다가 누르시면, 자 보세요. 도급 실행 와. 견적. 한 화면에 이게 다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해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엑셀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엑셀 이게 필요하죠. 예. 이거 엑셀로도 변환이 돼요. 그대로. 아. 그래서 비교를 해주는데, 뒤에 보면 금액 비교에 보면 퍼센트도 예. 있죠. 예. 비율도 계산이 돼요. 와. 그렇죠. 도급 때 실행이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냐. 와. 그럼 이걸로 엑셀 양식이 넘어간다는 예, 얘기죠? 엑셀 그대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좀 뭐 편집을 조금 하거나 하면 되겠네요. 예. 와. 그래서 이럴 용도로 이걸 네. 쓰고요. 비교 모드를 끄고 싶으면 이게 끄시면 되고요. 음. 딱 끄면 다시 원래대로 온 상태로.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게 물론 이제 이걸 더 고도화 시키면 여러 가지 양식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비교 모드로 볼 때, 네.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요. 한눈에 안 보이죠. 네. 그럼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죠. 네.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틀 고정인데, 엑셀에 틀 고정이 있잖아요. 엑셀에 틀 고정. 이 틀 고정을 한번 눌러주세요. 틀 고정 딱 누르시면, 네. 이제부터는 마우스를 누르면 얘만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틀고죠. 틀 고정 아직 죽었나 보네. 음. 얘는 안 살려놨네.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틀 고정이 원래 예,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해요, 저것도. 이 버튼을 안 살려놨어요. 음. 그래서 아마 이거 살려놓을게요. 저거는 금방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비교 모드까지 네.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이제 45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뷰는 화면이 바뀌었어요. 크게. 네. 왼쪽 위에 상단에 이제 확 바뀌었고. 네. 아, 스펙 부분 오늘 못 보여드리네요. 보니까 스펙 부분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9 버전하고 대비해서 이제 추가된 게 메모장에 이제 그 노란색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출력으로도 된다라는 거. 이 메모장 기능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면이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원가 계산, 내역, 자재, 일위 대가를 다 이제 구분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굉장한 이제 기능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산근하시는 분들이 아래 밑에 쬐끄맣게 안 하고 네. 오른쪽에 배치를 함으로써 넓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요거. 그다음 필터링 기능이 있어서 혹시 단가가 빠진다든지 네. 이런 거 이제 찾기 할 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검색이나 품목 찾기나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교 모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모드에서 이제 한눈에 뭐 도급하고 실행 작업을 해서 놓을 수 있는 거, 비율까지 이제 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원가 계산서상에 여러 가지 이제 외자재라든지 뭐 관급자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원가 계산상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놨다라는 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네.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업데이트는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을 그냥 하면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네.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자원 데이터를 다운 받을 때는 검색창에 네이버나 이제 다음 검색창에 2020년 7월 1일 대가. 1위 대가를 검색을 하시면 네. 그 자원 데이터가 이제 나오니까 다운을 받으셔서 네. 공사 등록을 네.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모르시겠으면 다시 이제 유튜브 이거 이제 저희가 다시 재방송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연장해서 네. 또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다음 시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주도 금요일이죠. 다음 주 10시. 금요일 이 시간에
그 이리대값 물어보신 분이 아니 네. 설계 변경 물어보신 있는데 네. 설계 변경 만들고 있어요. 네.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이제는. 틀이 일단 갖춰졌잖아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약간 변형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것들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 대표님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